안녕하십니까,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도권 뜨는 지역과 뜰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방 소멸시대 현실적으로 다가온 인구 절벽 시대에 도달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 제5차 국토종합계획도 이제 축소 국토로 지금 모든 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구한 날 용인이다, 화성이다, 평택이다 이런 데를 갖다 따져볼까요? 그건 아니죠. 바로 시대의 그 패러다임에 맞추는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3기 공공주택에 대한 프로젝트와 함께 얼마 전에 지난 4월 22일 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됐죠. 그러면 이 모든 내용을 갖다 합쳐서 이제 어느 지역이 새롭게 뜨고 또 뜰 지역인가 한번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이제는 인구 감소 시대에 보면은 뭐냐면 일자리가 최고죠. 일자리 있는 지역이 바로 사람이 모이는 거고,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돈이 모이게 되는 거죠. 돈이 모이게 되면은 당연히 집값, 땅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수도권 변화를 가져올 터닝 포인트, 어느 기점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든가 그 지역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걸 터닝 포인트 분석인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철도. 이제는 과거에는 고속도로라고 그러는 것은 빨리빨리 소량을 구석구석 가는 것이 그 도로의 시대죠. 그런데 지난 2014년 이후서부터 우리나라는 철도의 시대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철도 시대로 가는데 철도의 시대는 건 뭐냐?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량 운송이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에서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GTX에 의한 민원들 많이 보셨죠? 바로 교통정책에 따른 축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현재 주택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이것 때문에 3기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에서 발표되는 이 공공주택 정책에 따라서 지역에 대한 또 변화, 지역에 대한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3기 신도시와 지역 축에 대한 변화. 세 번째는 뭐냐면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축의 이동의 분석인데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내용을 보시기 위해서 현재 이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인터넷에다 올려놔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강의하는 자료는 그 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대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객관화시킨 데는 분석이 있죠. 과학적인 분석을 갖다 통해서 이 내용을 분석해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자료는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인덱스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빨간 동그라미가 왼쪽에 상단에 올라가 있죠. 이거는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이것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되십니다. 자, 수도권에 뜨는 지역과 뜰 지역을 뭐냐면은 7군데를 가져봤어요. 경기도, 광주, 그 다음에 안성, 소위해서 우리가 수도권의 동남권, 그 다음에 포천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구리라든가 이거는 동부권, 그 다음에 의정부 양주의 북부권, 그 다음에 고향 파주의 서부권, 그 다음에 김포, 그 다음에 인천의 서구, 그 다음에 부천, 요걸로 하는 다섯 번째가 서부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같이 서부권으로 해놨어요. 요거는 뭐냐면 광명, 시흥, 안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서부권으로 해놓고 일곱 번째 화성, 평택이라는 서남권으로 해서 이 지역에 어떠한 변화 또 어떠한 정책, 어떠한 내용이 나와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수도권의 동남부, 그래서 뜨는 지역이 광주에 가시면은 여러분 삼동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저기 태전지구 있죠. 태전지구 바로가 삼동인데 이 삼동에서 오포, 모현, 그 다음에 여러분들 SK 클러스터로 유명한 용인의 원삼이 있죠. 원삼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가서 안성으로 가서 안성에서 이것이 충청북도 진천의 선수촌이 있죠. 여기를 통해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철도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보는데 또 이 지역은 또 뭐가 지나가게 되냐면 안성까지 가서 안성에서는 천안,
섬에서 동천안 쪽으로 해서 세종시까지 고속도로 가죠. 그래서 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의 삼동 태전지고, 그 다음에 오포 모연은 물론 용인이지만 오포 모연, 그 다음에 포곡이나 원삼, 그 다음에 안성에는 양성과 고산면이 있죠. 그 다음에 평택에는 고덕 안중이 있는데 평택은 맨 나중에 7번째로 빼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보는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위에 있는 위례라고 해서 모란산단에서 삼동이라는 게 나오죠. 삼동에서 아래로 철도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화면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은 세종고속도로 타고 왼쪽으로 여러분이 서쪽으로 해서 내려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모포라고 나오는데 이게 오포 모연 포곡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 용인의 그 원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성에 가면 원곡하고 양성면하고 고삼. 요 지역이 뜨는 지역이어서 청주공항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경기도의 동부권에서 가장 현재까지는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발이 덜 됐던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추계의 변화를 갖다가 보셔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 내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오포읍, 모연읍, 포곡읍 이렇게 나가게 되죠. 그러면 바로 오포가 어디에 있다? 바로 선을 왼쪽 지도와 오른쪽 지도를 갖다가 보시면서 여러분들 점선에 대한 내용을 이것이 57번, 43번, 45번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한번 내용을 들으세요. 38선을 생각하세요. 38선인데 38국도가 있어요. 38호선 국도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분 평택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 안성까지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도로변에 한 300평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300평만 갖고 있으면 적어도 30억에서 50억 선 정도가 되죠.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냐? 43번, 45번, 57번 이 도로변을 이와 같이 제2의 38번 국도, 39번 국도는 여러분들 아산에서 포승으로 해서 안중으로 해서 향남으로 해서 안산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도로변에 여러분의 땅이 또 한 200~300평, 500평, 1000평만 갖고 있으면은 이거는 거부,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 우리는데 이 도로변을 잘 축을 갖다 보시라라고 그래서 해놨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안성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하늘을 가히 찌를 정도로 하는데 사실은 저희 제자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약 2년 전, 3년 전서부터 들어가서 거의 한 2배, 3배 이상의 그 수익도를 올렸다라고 그러는데 자, 이걸 안성에서는 어떻게 되냐?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보질 마시고 38군데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다만 38군데의 산업단지 중에서 무슨 문제가 있냐? 30만 평을 넘어가는 산업단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18개 정도 되는 18개의 산업단지가 3만 평, 2만 평, 10만 평방미터 이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되냐? 가장 중소기업, 중소산업단지가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내용이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산단 후보지가 거기 왼편에 그 도면을 보면 원곡, 반제리, 원곡, 그 다음에 지문리, 그 다음에 공도에 만정리, 그 다음에 고삼에 가유리, 그 다음에 양성에 방충리라고 그래가지고 10가지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미양면 구례리 18만 평은 결정고시가 된 거예요. 이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의한 여러분들 공원을 보셨죠? 이 공원을 갖다가 개발을 해서 여기는 SK산업에서 들어가는데 공원을 개발해서 산업단지로 만듭니다. 이게 미양면 구례리라는 얘기예요. 이 내용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자료들은 다 올려놓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해냈어요. 그 다음에 안성에서 가장 많은 관심이 있는 안성하고 삼성, 그 다음에 남풍리라고 그랬는데 자, 이제 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저는 원래가 진로그룹에서 그룹 부동산을 총괄했었던 사람입니다. 36살에. 그래서 카스 맥주장이고 여러분들 남부터미널, 그 다음에 석순이 이런 거 전부 제 작품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그룹부동산의 총괄했던 담당자예요. 땅을 직접 매입하고 매각했던 담당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튜브를 볼 것 같으면 남풍리에 가가지고 무슨 삼성에서 땅을 샀느니 이장을 만나봤느니 작업을 한 장본인을 만나서 인터뷰를 갖다 해놓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바로 내가 그 담당을 했었는데 우리가 땅 사내하고 나오는 건 없어요. 우선은 산단 조성이라는 게 먼저 매입하고 산단 조성을 합니까? 아니면 매입하고 난 다음에 산단 조성을 할 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바로 뭐냐면은 산단을 조성하고 나서 매입합니다. 옛날에는 지금 어떻게 되냐? 산단 인허가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만승산단, 대소산단, 현도산단, 그 다음에 이와 같이 4개 산업단지를 제가 만든 장본인인데 예전에는 뭐냐? 산단 인허가의 특별법이 나오기 전에는 산단 조성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개인 기업이 뭐를 한다? 산단을 조성할 수 있어요. 이게 산단 인허가 특별법이에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는 공장에 대한 총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경기도에 바로 뭐냐면 산단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뭐냐? 환경영향평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갖다 거쳐야 되는데 아니 지금 가서 그런 것도 안 하고 삼성에서 땅을 매입해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삼성이 들어간다면 약 40만 평에서 50만 평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를 동신리나 만약에 이것이 안성으로 들어간다라 그러면 지금 남풍리라고 우리는 뒤쪽에 그러니까 동신리 우쪽에 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안성시청 있죠? 그 하단 부분에 나와 있는 동신리에 약 50만 평선 정도 김보라 시장이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된다라고 그런다면은 그때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고덕지구 아시죠? 고덕지구는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가 만들어 놓고 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 보고 SOS를 친 거예요. 들어와라. 그래서 삼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삼성에서는 어딜 생각했냐? 용인의 이동 남사를 생각했어요. 생각을 했는데 이미 지금으로부터 2007년도 8년도에 얼마로 땅값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4년 전에 땅값이 8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마 이 지역에 계신 분들 잘 아세요. 그런데 삼성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가서 땅을 매입한다? 이거는 모 경제 기자가 본인 개인적으로 쓴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일파만파 되는데 그러한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는 동북권으로 한번 넘어갑니다. 동북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남양주를 위해서 구리, 남양주, 포천, 가평, 양평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약 6조의 토지 보상금이 어떻게 되냐? 왕숙 1지구, 2지구에서 나옵니다. 이 나오는데 이것이 금년 말에 나오고 내년 초에 1월 달서부터 현금화가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남양주시는 물론이고 양평으로 갈 거냐 아니면 가평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포천으로 갈 거냐 아니면 멀리 철원까지도 갈 거냐 거기까지 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의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저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걸 봅니다. 여러분들 별내선이 금년 말에 이제 개통이 되게끔 돼 있죠. 근데 이 별내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선이 이게 바로 수도권의 순환철도가 나온 교외선의 연장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교외선에서 두 군데가 연결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연결이 안 되는 데가 화면을 보시면은 여러분 별내가 위에 있는 별가람이 있죠. 이게 별내지구에 있죠. 여기까지 지난 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이 별가람에서 청하구를 거쳐서 고산을 거쳐서 그 다음에 탑성역 의정부의 탑성역 아시죠? 여기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몇 번이야? 43번 국도입니다. 43번 국도인데 이거는 저희 제자들한테도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기 누설을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양주에서 동두천까지 고속도로가 민자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멧돼지가 출현할지야
2번 사람이 출몰할지어, 3번 곰이 출몰할지어, 4번 호랑이가 출몰할지어, 5번 사람이 출몰할지어. 이걸 갖다 무슨 내용이지 벌써 파가 아시죠? 사람이 출몰할지어 가서 보면은 어디를 사야 되겠다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신 땅값이 비싸. 멧돼지는 바로 그 다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곰이라고 그러는 건 가서 보면 어둑어둑해서 잘 모릅니다. 숲이 우거라서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호랑이가 출몰할 지역이에요. 요거는 방산 특지 개발이라고 있어요. 양주에 이쪽인데, 요거는 이제 광백나들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광백나들목이라고 하는데 요 4번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봐라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해놨는데, 이거를 죄송하지만은 문제가 혹시 있을까봐 자료만큼은 공개를 적으시고 여러분이 그 대신 집중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것이 지금 현재 하페나들목까지 나오는데, 하페나들목이라는 건 바로 코앞이 동두천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두천까지 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GTX가 어떻게 됩니까? 양주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옥정지구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옥정지구 바로 앞이 동두천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동두천 아파트 올라가고 뭐하고 난리들이 나셨는데, 바로 여기에 고속도로 생기는 거를 봐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는 제가 하나 이제 의정부 문패 그랬는데, 요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보면 공항 터미널이 들어가는 데에서 고산역 후보지를 요거 하나 공개해 드릴게요. 고산동 504번지입니다. 여기에는 공항 터미널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행안부에 행안부에서 요거는 입지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리듬시티 18만 평 고산 공공택지지구 지금 분양하고 그다음에 입주하고 있죠. 여기가 40만 평, 약 60만 평. 바로 고산공공 바로 위가 밀락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철도가 놓이는데 역사가 놓이는 저쪽 48번 도로를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서울 역사인데 이건 포천의 천기누설이 아니고 이미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보내드리는데 이건 자료로 참고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역사가 들어간다, 어디에 역사가 들어간다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서부권에 보면은 고양시하고 그 다음에 파주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일기 신도시 중에서 그 유명한 게 분당하고 고양시죠. 둘 다 100만이 넘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 베드타운의 대명사가 고양시가 된 거예요. 근데 베드타운이 아니고 일자리가 생긴 게 어디냐, 분당의 판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다 보니까 고양시에서도 장항지구에, 여러분들 장항 IC 아시죠? 장항 IC에서부터 2~3포 IC 그 사이에다가 100만 평의 지축을 흔드는 자유로 한강변에 택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보상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테크노밸리가 24만 평, 킨텍스 제3전시장이 약 7만 평, 그 다음에 캘처벌리 요거 나오고 요게 그 9만 평, 그 다음에 고양영상방송센터가 22만 평, 그 다음에 장항 공공택지지구가 47만 평, 이렇게 해서 약 100만 평이 제2의 판교군인데, 이게 고양시의 축을 뒤트는 거예요. 대공역이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축을 흔드는 건 이 축을 갖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파주의 북부 지역 공여 지역인데, 이거는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파주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군 부대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고향이 캠프하우스라고 우리는 봉을천 지역을 빼놓고 캠프 에드워드, 그 다음에 캠프 스탠턴, 그 다음에 캠프 자이언트, 그 다음에 게리 오웬이라고 우리는 이 4개 지역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5월 20날짜, 18일 날짜로 저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최종 확정돼서, 자, 여러분들 NH인가? 저기 그 농협 NH 농협 컨소시엄, 그 다음에 캠프하우스 같은 경우는 교보 컨소시엄, 그 다음에 캠프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 컨소시엄이 이미 들어가는 거로 최종 결정이 됐어요. 저 지역은 다른 지역만큼 크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유념하실 것, 축의 변동이 왕창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놨어요. 여러분 문산역이 보이시죠? 그 옆에 있는
15만 평의 자이언트, 이것이 KB 국민은행 컨소시엄이 들어간 거로 최종 결정이 되는데 15만 평의 6,500세대. 그 다음에 캠프 ON이 3,200세대. 도합 10,000세대가 들어가면서 저와 같은 미군 기지에 있었던 주변 지역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 추계의 변동이 일어나요. 거기서 보면 길다는 선이 나온 걸 여러분 도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자료예요. 캠프 에드워드, 그 다음에 자이언트, 그 다음에 선유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게리 오엔까지 해서 요 내용을 해놨고, 그 다음에 캠프 스탠턴은 특이하게 요거는 면적이 좀 큽니다. 면적이 큰데 크면 약 30만 평 되는데 30만 평 되는데 여기는 여러분들 광탄이라는 거는 특이하게 여러분들 용밀이라고 우리는 지역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산업단지 위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단 위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는 GS건설에서 컨소시엄을 해서 대기업이 이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변화를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다 강조하는 게 이제 서부의 그 시대다라고 그래서 한강 신도시, 부천, 그 다음에 시흥광명, 그 다음에 시흥광명 TV인데 여러분들 제일 밑에 있는 글자를 잘 보세요. 시흥광명 TV,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텔레비전을 얘기하는 거는 테크노밸리죠. 그래서 이게 가학 학원이라는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흥광명이 옛날에 보금자리 주택으로 결정됐죠. 그 다음에 캔슬을 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공공주택으로 다시 결정했죠. 그런데 제일 먼저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이 해제됐을 때 주민의 반발이 많기 때문에 아래쪽 가학 IC, 그 다음에 학원동 이쪽 일대에다가 약 70만 평의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줍니다. 여러분 칠리 저수지, 그 다음에 물왕 저수지 알게 되죠. 그쪽 일대예요. 그런데 그 밑에 뭐냐? 약 65만 평의 장상지구, 여의도만한 또 특지 개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시흥광명도 보셔야 되지만 그 하단 부분, 그러니까 광명역 하단 부분에 가학 IC, 여기를 위주로 하고 여러분들 아마 목감 많이 들어보셨죠? 목감 IC 주변. 아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저수지 주변, 그다음에 칠리 저수지나 이러한 주변을 갖다 여러분 보시라고 그래서 설명을 드려놨어요. 우선 제일 먼저 김포의 하단입니다. 대명포가 한강 신도시하고 여러분 검단 그러죠? 이 두 군데 합친 게 66만 명이에요. 근데 김포 한강 신도시 아니야 김포시하고 인천 서구가 합치면 102만 명입니다. 이 지역을 여러분이 너무 간과하고 있는데 이번 달 6월서부터 6,000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약 18만 가구, 주변까지 오면 20만 가구가 2025년까지 지금 입주가 가장 수도권에서 제일 먼저 입주가 시작돼요. 20만이라고 그러는 게 다시 한번 인구의 감소, 도시의 소멸 이러한 시대에 20만 명이 입주가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다른 3기 신도시하고는 또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갖다가 보셔라라고 그러는데 그 지역, 요건 인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GTX, 뭐 요게 김부선이라고 그러죠. 김포서부터 부천까지.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봉수대로와 경기 도계에서 마전 지역까지 가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김포에 가면 사후지구 있죠. 사후지구 가면 불로지구가 나오죠. 여기서 새로 어디냐? 검단 산업. 그 다음에 김포의 하군산단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경기 도계에서 마전까지 도로인데 저게 신설되는 도로예요.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렸던 38번 국도, 39번 국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봉수대로도 생각을 하세요. 저 도로가 앞으로 추가로 20만 명이 나올 메인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부천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부천은 그동안에 김포공항이 막혔죠. 그린벨트가 막혔죠. 서울로 접근을 했는데 접근을 못해요. 그래서 오정구 그러면은 제가 우스갯소리로 귀마개 김포공항 때문에. 그 다음에 소사구 이쪽으로 그린벨트.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 동네가 그대로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아니다. 이게 뚫렸어요. 일본이 뚫립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대장 신도시, 그 다음에 계양 신도시 때문에 어디입니까? 마곡으로 나가는 도로가 뚫리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이 뚫리게 되는데 이거 구로지구로 나가는 게 뚫립니다. 그 다음에 3번이 어떻게 되냐, 광명, 시흥광명으로 나갔기 때문에 뚫려요. 그러면은 부천이 그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보면 구로구, 궁동, 중동, 그 다음에 송내 이쪽 지역으로만 되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 서울 쪽으로 축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걸 보셔야 돼요. 이게 부천 50년 만에 서울하고 통하다, 이 도면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GTX가 들어오는 당아래 운동장역이에요. 여기는 그린벨트에 해제되는 게 약 40만 평이에요. 자, 개발 제한 구역이 80만 평인데 이 중에서 어떻게 되냐? 역곡 공공주택지구가 20만 평, 그 다음에 운동장,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15만 평입니다. 이 지역이 이번에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곡역 밑에는 뭐예요? 거기 향동, 그 다음에 빨간 글씨 보이죠? 시흥광명, 어떻게 되냐? 신도시예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변화가 엄청나게 이루어집니다. 50년 만에 변화가 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음은 시흥광명의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인데 남부권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남부권에 보면 시흥에 그 매화지구 있죠. 매화산단. 그 다음에 목감지구 있죠. 시흥이요. 그 다음에 안산에 장상지구 있죠. 하단 부분이 바로 제가 얘기했던 약 75만 평의 학원지구. 그 다음에 시흥광명 TV라고 나왔던 테크노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단 부분을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하단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나오는 가하가이시, 그 다음에 학원동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예요. 그런데 이 전체 이름을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시흥광명 TV라고 그래요. 이것이 제2의 판교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시흥광명이 3기 신도시로 결정이 됐을 때, 공공주택지구로 결정됐을 때 주안은 어디를 보냐? 터닝 포인트는 바로 하단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시흥광명 지금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라고 그러는 것이 서남권의 라스트 찬스,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찬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제 제자들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봉담, 비봉, 매송, 봉담이라는데 봉담을 한번 갔다 와라. 봉담에 가보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도 도로, 광로 도로를 확장하느라고 난리법석이다. 이것이 메인시티가 된다. 그래서 그 위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 당수지구가 나오죠. 당수 완투가 나오게 되죠. 그 옆에 가면 어천지구, 매송의 어천역, 여기에 대한 개발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효행지구, 호매실지구가 있으면서 효행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왼쪽 가면 비봉지구가 있죠. 이 일대가 자그마치 약 260만 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합치면. 신도시입니다. 드문드문 그 대신 붙어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100만 평만 넘어가면 이미 신도시인데 이미 그쪽은 신도시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제2의 그 지금 신도시가 봉담을 거점으로 한 신도시라고 보시고, 매송, 비봉, 매송, 봉담, 호매시를 갔다 오는 거 보시고, 두 번째를 저는 서부로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목지구, 당수 1, 2지구 여기 64만 평입니다. 그 다음에 봉담 2지구, 효행지구, 그 다음에 어천지구, 매송역의 어천지구, 요거 합치면 100만 평. 합치면 어떻게 해야 돼? 약 170만 평. 기존 면적하고 얘기를 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약 300만 평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신도시에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을 갖다 여러분이 보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나와 있는 도면은 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안산에 있는 장상 공공주택 전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60만 평이 나옵니다. 여의도 65만 평이니까 여의도하고 똑같은 면적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목감지구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나온다고 했죠? TV. 그 바로 밑에가 장상지구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참고하실 게 있어요. 자, 지금은 역명을 갈았는데 신길 온천역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철도를 도시 철도를 가다 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가 신길지구예요. 그 노량진에 있는 신길도 아닙니다. 안산에 있는 신길 1, 2지구 있는데 이 합치면은 약 50만 평, 5, 6만 평 되죠. 근데 거머지구가 얼마에 46, 합치면 93만 평, 100만 평입니다.
지금 얘기한 거머지구 이번에 보상 들어갔고 안산 2지구도 지금 출발을 했어요. 이게 이쪽 지역에서 여러분들 신도시에 버금가는 내용으로 도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에 의한 추계의 변화가 엄청난 추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긴 신길 1, 2지구, 거머지구 하나의 도시로 붙어 있습니다. 하나 아래는 안산시, 하나 우쪽은 거머지구는 시흥시가 돼요. 그런데 두 개 지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100만 평에 대한 신도시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에 의한 주변의 추계의 변화를 갖다 보시고 이건 도시철도에 대한 얘기고 효행지구고 그 다음에 종전부동산이다라는 거 이건 이목적 종전부동산은 수도권에 있는 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남아있던 자리를 종전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농어촌 공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목지구라든가 이러한 지구, 그 다음에 당수지구 또 당수 2지구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종전부동산의 망포지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비봉, 매성, 봉담, 호매실, 그 다음에 당수지구, 효행지구 이쪽 지역의 서부권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최종 마지막 결정을 갖다 보시면 이제는 서부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도권에서 자 맨날 화성을 볼 거냐, 평택을 볼 거냐, 용인을 볼 거냐, 어디를 볼 거냐 이러한 데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축에 대한 변화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